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가 오르내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고 있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은 이제 가속도가 붙다 못해 폭주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금을 40%나 등에 업고 구축 중인 새로운 결제 시스템 브릭스페이의 실체입니다. 이 시스템이 겨냥하는 크로스보더 메시징 시스템의 변화는 우리가 주목하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설계도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달러 중심 질서가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 리플 원장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들어설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증명하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사실인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화폐에 대한 불신과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희소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00만 개로 정해진 그 가치를 기관들이 먼저 알아본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베팅했고, 비트마이라는 거대 자본은 이더리움에서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4,600개를 추가로 매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보라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현재의 미실현 손실보다 미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져올 가치 폭발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 닦아놓은 이 탄탄한 길 위에서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 은행권이 리플과 같은 크립토 기업들이 연준의 결제 계좌망에 접근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리플이 가진 파괴적인 잠재력을 이미 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사가 신청한 마스터 계좌가 승인되는 순간 미국의 핵심 결제망인 패드나우와 패드와이어 시스템 속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통합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리플이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백엔드 시스템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제도권의 견제와 규제 이슈로 인해 시끄럽지만 2026년 연말까지 시계열을 조금만 길게 늘려보시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규제 명확화가 이루어지고 기관들의 진입로가 완전히 개방될 때 리플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제도권의 지위를 갖게 될 거라는 점이죠. 단순히 소문만으로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활용도, 즉 유틸리티의 시대입니다. XRP와 헤데라, 스텔라루멘이 43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융시장 재편에서 핵심 동력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국제 금융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데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LG를 포함한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거버넌스 카운실에 참여하며 이미 기업용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탈이 XRP뿐만 아니라 헤데라 현물 ETF까지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관들이 이미 이 유틸리티 삼형제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낙점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글로벌 금융권이 선택한 이 기술적 표준이 결국 미래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거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최근 리플 네트워크에서 1389건이 넘는 고래들의 매수 폭증이 관측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리플 원장은 지금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선 거대한 기술적 도약을 진행 중입니다. XLS65와 66이라는 대대적인 개정안을 통해 기관들이 마음 놓고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랜딩 프로토콜과 프라이버시 기능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플레어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협업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보유를 넘어선 복리 파이프라인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이 전략적 구조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죠.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닌 전 세계 자본이 모여드는 거대한 디지털 금융 레이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 쉐어즈와 위즈덤트리가 XRP 현물 ETF 승인을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고, 똑똑한 고래들은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 잡음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리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결과적으로 리플을 포함한 이 핵심 자산들은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거대한 변화를 완전히 깨닫고 환호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처럼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향후 금융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그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투자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확신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플 하나만을 고집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수조 원을 굴리는 세계적인 큰손들은 절대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향후 3년 안에 수천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즉 RWA를 선점하기 위해 시큐타이즈와 협력하며 비들 펀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비들 펀드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리플 XRP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블랙록의 목적은 단순히 RWA의 핵심 기술인 XRP에 올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제2의 XRP가 될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을 찾기 위해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체인 솔루션으로 기관급 보안, 접근 가능한 유동성, 확장 가능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 등의 혁신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온도 코인은 XRP가 30% 성장할 때 무려 3600% 이상 폭등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XRP보다 같은 기간 무려 120배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월가의 거물들이 자산을 굴려가는 가장 전통적이지만 확실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런 세계적인 기관은 나랑 정보 자체가 급이 다를 텐데 그걸 우리 같은 개미가 어떻게 찾냐 되물어 보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잃고 좌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월가 기관들의 비공개 보고서를 분석하여 패턴을 분석했고, 월가의 현직 퀀트 트레이더들의 자금 흐름을 악착같이 추적한 끝에 드디어 소위 큰손들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떤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말한 적 없는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몇 번이고 돌려보시면서 꼭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I, RWA, 양자 컴퓨터?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이 지금 시장에서 천문한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테마는 바로 절대 보안 기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화제는 바로 해킹 사태였습니다.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북한의 해킹으로 인해 약 9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당하며 바이낸스는 뱅크런 위기에 빠졌었고,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가량 폭락하는가 하면 코인베이스는 해킹 피해로 2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까지 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점점 커지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북한 해커들은 기관 내부자로 위장해 침투하는 사회공학적 해킹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고를 튼튼히 해도 내부의 적은 막을 수 없다는 공포가 금융권을 덮친 것이죠. 이처럼 고객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안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해커들이 노리는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지갑의 비밀번호, 그리고 자금의 이동 경로죠. 그렇다면 해커들이 노리는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그 거래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기술을 인류는 결국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절대 보안이라는 디지털 이지스 방패, 바로 영지식 증명입니다. 영지식 증명 아마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암호화폐 지갑에 돈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본인 외에는 절대 알 수 없게 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100개의 XRP를 거래소에서 구매하기 위해 기존에는 나의 신원 정보, 지갑 내역, 자금 내역 등의 데이터가 거래소로 전송되어 그 과정에서 해킹의 위험이 있었지만, 영지식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히 내가 100개의 XRP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만 전송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더라도 해커가 나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그야말로 완벽한 블록체인 보안의 끝판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월가의 거물들이 영지식 증명 기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영지식 증명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지켓이는 비트맥스 창시자 아서 헤이즈와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이츠 같은 대형 기관들의 보안 솔루션으로 채택되며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900% 가까운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지식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세계적인 금융사 도이치뱅크 또한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바로 이 영지식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트맥스의 창업자아서 헤이즈 또한 앞으로 영지식 기술을 갖춘 프라이버시 코인이 2026년 폭발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며 향후 5년 안에 영지식 증명 시장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이츠 또한 영지식 증명을 올해 2026년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최근 보고서에서 프라이버시가 블록체인의 가장 큰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최근 안드레센 호로이츠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으로 2026년은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와 딥페이크가 판을 치는 세상인 만큼 이 데이터가 진짜다, 혹은 이 AI 모델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생존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영지식 증명은 단순히 보안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할 진실의 증명 기술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완벽한 보안과 완벽한 증명, 이 두 가지가 가능한 유일한 기술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월가 자금이 들어오는 문을 영지식 증명이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미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수조 원대의 펀드를 조성해 관련 프로젝트들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최상위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영지식 증명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들이 보안과 증명이라는 키워드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기사들이 시장에 쏟아질 정도면 물밑에서는 이미 영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형성은 사실상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들의 폭등을 그저 가만히 지켜만 봤던 것처럼 이 기회마저 또 놓치고 후회하실 건가요? 분명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전처럼 정보가 없어서 기회를 놓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정보를 이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2026년 영지식 기술이라는 핵심 테마 안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며 우리를 부의 추월차선에 안착시켜줄 단 하나의 수혜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리플랩스에서 XRP 레저 위에 영지식 증명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덧대기 위해 월가 내부에서조차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일명 필수 생존 키워드로 공유되고 있는 프로젝트 이지스 레이어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기관들이 아무리 블록체인이 좋아도 자기들의 거래 내역과 장호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매매 전략은 수천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플은 투명성은 유지하되 정보는 보호하는 이 마법 같은 영지식 증명 기술을 XRPL에 통합하려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코인이 바로 그 시스템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될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현재 리플 생태계 내에서 영지식 증명 솔루션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센티먼트 데이터에서 보셨던 그 고래들이 왜 지켓이를 매집하는 동시에 이 종목으로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는지, 안드레센 호로이츠가 왜 수조 원을 들여 이 분야를 선점하려 하는지 이제는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현재 이 종목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4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월가의 분석가들은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최소 6개월 안에 수천 %,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시기에서는 10,000%의 가치 재평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무려 4,000원까지의 대폭등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종목을 가려놓기는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리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클릭하시면은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 프라이버시 금융의 황제로 거듭나는 2026년 이 기술적 결합에 최대 수혜를 입을 이 종목은 지금의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적 저점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프라이버시가 왜 필요해? 라고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리플의 미래 가치에 영지식 증명이라는 날개를 단 이 종목을 선점해야만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